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직 류현진 선수 계약 오피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우려를 표하시고 뭐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워낙 이게 큰 계약 규모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발표가 늦어지고 세부사항 조율이 있을 뿐이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민재 선수 피셜로 이제 가장 먼저 류현진 선수가 장민재 선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라고 알렸다고 하죠. 장민재 선수에게는 제가 고마워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공을 세웠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노시환 선수 역시나 메시지를 통해서 류현진 선수에게 축하합니다 선배님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잘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답장을 했다고 하는데, 다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빠르면 오늘 혹은 뭐 내일 뭐 이번 주 안으로 오피셜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배 그날을, 축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이글스의 전력을 좀 점검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왔으니까 한화이글스 우승 후보다, 우승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류현진이 왔다고 니네 뭐가 달라지냐라고 여전히 조롱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정말 그냥 뽕 쫙 빼고 류현진 선수가 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화이글스의 오프 시즌을 통해서 보강된 부분 WAR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류현진 선수가 퇴물이 되었고 뭐 구속 저하가 심하고 절대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 평균 구속이 마치 뭐 135km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선수의 평균 구속은 88.6마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뭐 95마일, 뭐 유튜브에서 뭐 98마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88.6마일이면 142.6km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딱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 KBO 좌완 선발 잘 던졌던 선수들 기준으로 반즈 선수가 143.9km였고요. 김광현 선수가 144.2kg였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전성기 때 KBO에서 젊은 시절에도 우리 류현진 선수보다는 평균 구속이 높은 선수였죠. 양현종 선수 지난 시즌 142kg였고요. 구창모 선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2020 시즌에 143.1이었습니다. 그 전 시즌인 2019년 시즌에는 142.6kg. 류현진 선수의 지난 시즌과 같았어요. 류현진 선수가 무슨 똥볼 던지고 느린 볼 던진 투수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내 타자들이 보지 못한 커터, 슬라이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스카우팅 리포트에 2080 스케일에서 제구가 70입니다. 80 만점에 70 찍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없어요. 류현진 선수가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제구력이 그냥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KBO에서 선발 마운드에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평균 구속이 그럼 빨랐던 이의리 선수나,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이의리 선수나, 한화이글스의 제살 파먹기지만 산체스 선수가 그럼 잘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반즈나 김광현이나 양현종 선수보다 잘 던졌나요? 그런 걸 보면 구속의 중요성은, 물론 구속 중요합니다만 류현진 선수의 구속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봤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지난 시즌 반지의 WAR은 3.60, 김광현 선수 WAR 3.30, 양현종의 WAR 2.80이었습니다. 국내 내노라 하는 좌완 선발진에. 자, 그래요. 류현진 선수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하기 싫지만 WAR 3으로 책정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WAR 3 찍는다, 양현종 선수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의 성적을 찍는다라고 쳤을 때, 지난 시즌 5선발 역할을 했던 한화이글스의 선수는 김민우 선수 그리고 장민재 선수, 4선발조차 한화이글스에는 없었는데 5선발 선수였던 김민우의 그리고 장민재의 WAR 합은 마이너스 1.18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두 투수 모두 올 시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난 시즌 정말로 그냥 팩트에 기반해서, 그러면 류현진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플러스 4.18의 효과입니다. WAR에서 플러스 4.18, 즉 4승을 더하게 되고 4패를 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산체스 선수가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5월부터 뛰었는데 개막전부터 뛴다고 보면 32번 정도의 선발 등판이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 시즌 산체스는 24번 정도의 선발 등판을 가졌는데 로테이션 다 한다고 했을 때는 WAR이 0.45 정도가 플러스 되죠. 지난 시즌 1.79의 WAR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의 이닝 제한이 풀리죠. 지난 시즌 WAR이 문동주 선수는 2.51이었고요. 23경기를 나섰는데 만약에 28경기에서 한 30경기 정도를 문동주 선수가 같은 퍼포먼스로 성장 없이 그냥 지난 시즌 실력으로 소화를 한다고 하면 0.7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산체스와 문동주만으로도 1.15 정도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 합계를 합치면 5.3 정도의 WAR이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해서 아무도 성장 안 하고 류현진 선수도 그냥 뭐 그저 그런 자완, 국내 정상급 정도의 자완이었을 때, 자 그렇다면 타선에서도 기대가 되는 영입들이 있었죠. 지난 시즌 오그레디와 닉 윌리엄스의 WAR 합산은 0.6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6 정도였고 주전 이루수였던 정은원 선수가 0.84였습니다. 그런데 페라자 선수 역시나 그냥 외국인 선수 중에도 하위급 성적을 기록한다라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WAR이 3 정도로 또 잡아보겠습니다. 최인호 선수가 WAR이 1이었는데 풀시즌을 뛴다고 치면 한 3 정도 성장 없이 그냥. 안치홍 선수가 지난 시즌 똑같은 WAR을 기록할 시에 2.85. 그렇다면 오그레디, 닉 윌리엄스, 뭐 정은원 선수 대체해서 이 선수들이 가세하고 하나 이글스의 지난 시즌 외야풀이었던 뭐 노수광 선수나 장진혁 선수를 대신해서 최인호 선수가 풀시즌이 가동이 된다면 플러스 7.4 정도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얼마가 되나요? 지금 아까 투수진에서 5.3, 타선에서 7.4 정도의 상승 효과, 12.7 정도가 올라갑니다. 한화 이글스에. 그렇다면 승수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즌에서 그대로 이제 12.7 정도를 더해보면 71승 6무 67패 정도네요. 이 정도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한 5, 6위권인데 이제 다른 팀의 승수는 줄어들게 되니까 말이죠. 그 정도라고 보는 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더 if를 첨가하면 만약에 우승 후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류현진 선수가 정말 국내 최고의 선발 투수로 위용을 떨치면서 문동주 선수가 지난 시즌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문동주 선수가 예정대로 성장을 해주고 거기에 황준서라든지 김서현 선수라든지 젊은 어떤 깜짝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거기에다가 타선에서 페라자 선수가 외인 타자로서 돌풍을 일으켜주고 최인호, 문현빈, 이진영 등 이 선수 세 선수가 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중에 한두 선수 정도가 성장세를 보여주고 군에서 전역하는 허인서 선수가 또 있잖아요. 이 선수가 상무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정은원 선수가 부활하게 되고 이러면 진짜 우승 후보가 맞죠. 이게 이제 다 맞아떨어지면은 제 생각엔 그냥 우승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60-70% 정도만 달성이 되어도 우승 후보로서의 위용은 충분히 떨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if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봐야죠. 류현진 선수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노쇠화돼서 제9위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성장이 멈춰버리고 오히려 퇴보해버린다. 그러면서 김강민이나 이명기 선수 등이 주전으로 뛰면서 이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경우, 그럴 경우에도 저는 지난 시즌 9위였는데 어쨌건 뭐 안치홍 선수 들어왔고 류현진 선수가 기존의 4, 5선발 투수보단 잘할 거니까 한 7, 8위 정도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일단은 10개 구단을 통틀어서 예상하기에 예상 순위의 범위가 가장 넓은 팀이 한화 이글스일 것이다. 이거는 지금 아마도 근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팀 감독님들이 다 지금 인터뷰에서 류현진 선수 오면 하나 세지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을 야구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혹자는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뭐 그냥 마냥 낙관론을 펼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건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나은 팀으로 스프링 캠프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순위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화이글스 팀 순위 예상했는데 6위 예상했었거든요. 지금 저의 순위는 예상은 2위 혹은 3위입니다. 정규 시즌 2위에서 3위 정도 감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반박하실 시에는 삐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여러분들의 예상 순위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